자, 이제 뒤에 유리컵이 아니죠. 플라스틱 머그잔을 보면요. 이 뒤에 머그잔이 사실 반사 재질이라서 여기 물체들이 좀 비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과도 지금 우리가 CG로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유리컵에 좀 비춰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VFX 작업을 많이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유리컵을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반사 패스를 따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이렇게 얹어 놓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3D 상에서 해결하지 않고 합성해서 반사나 그림자 등을 추가로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얹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과의 반사 이미지를 합성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게 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일단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러라는 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요 사과 이미지 여기 트랜스폼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전 단계 색상 보정한 요 단계에서 이렇게 미러 연결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티컬 플립 이렇게 세로로 뒤집는다. 버티컬이니까 이렇게 세로가 아니라 가르고 호리전탈 플립 이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이미지를 여기 올려놔야 되는데, 자,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 컵이 이 배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위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위에 이렇게 반사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림자 위에 이렇게 유리잔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림자하고 관계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요 사과 전 단계에 이렇게 머지로 M키 머지 눌러서 이렇게 미러된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놓고 봤더니요. 자, 지금 우리가 머지로 얹으면서 이게 반사 이미지 느낌이 안 들고 오버로 얹어지면서 이렇게 사과가 하나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자, 반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렌더 패스예요. 우리가 디퓨즈 위에 뭐 스페큘라가 올라가고 굴절이 올라가고 반사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패스별로 얹어지는 종류이기 때문에 오버 이렇게 알파 연산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얹어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요게 맞을지 정확히 모르니까 트랜스폼으로 T키를 눌러서 지금은 좀 사이즈가 큰 것 같고요. 약간 줄여서 조금만 키울까요? 지금 너무 작은 것 같고, 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얼추 이렇게 반사 이미지 느낌이 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반사 이미지가 이 전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컵 부분에만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적절하게 반사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영역만 뭔가가 적용되게, 그러니까 이 머지가 이렇게 플러스로 더해질 때 모든 영역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컵 부분만 더해줄 수 있게 일정 영역만 이런 노드가 적용되게 해주는 거를 누크에서는 마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3D 상에서 그 알파 채널은 보통 투명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알파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같은 그 채널을 가지고 누크에서는 특정 영역만 적용 이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표현 방법,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는 거지 사실상 같은 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영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보통 로토스코핑이라고 불러요. 자, 로토스코핑 노드 같은 경우는 요 두 번째 그룹에 보면 드로우라는 그룹에 이렇게 로토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사각형, 이렇게 램프, 동그라미, 레디얼, 뭐 노이즈 이렇게 어떤 영역이나 문양을 잡는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 보이는 요 로토라는 이 노드가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테두리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드입니다. 단축키는 5가 되겠네요. 자, 5키를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노드가 생성이 되고요. 왼쪽에 보면 요 로토를 딸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는 여기 보면 요 베지어 V라고 보이는 요게 기본적으로 로토를 타는 요 아이콘 기능이에요.
자, 이제 점을 콕콕 찍어서 로토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우리가 점을 찍을 때 그냥 점을 찍으면 점이 찍히고요. 점을 찍은 채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으면, 꾹 누른 채로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있으면,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핸들이 만들어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부분을 이렇게 로토를 따줄 건데요. 마우스를 누른 채로 띄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핸들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핸들을 만들어 놓고 마우스를 이렇게 떼주면 돼요. 자, 다시 여기쯤 가서 콩 누르고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지금 돌아가 보이는 건 나중에 조정할 거예요. 또 이렇게 눌러서 핸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또 핸들, 이렇게 핸들. 자, 이렇게 핸들 찍으려고 보니까 사과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원본의 요 해상도, 여기 고해상도 부분 리폼에 딸린 여기를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또 이렇게 핸들, 그 다음에 뭐 여기 중간에 한번 더 해줄까요? 이렇게 핸들,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어지면서 로또가 완성되고요. 이 로또가 완성되면 자동으로 이 아이콘이 해지되면서 이렇게 화살표로 옮겨가고요. 이제는 누른다고 점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들을 선택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이 컵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렇게 핸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들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살짝 늘려서 이렇게 해주고, 조금만 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이쪽 여기는 핸들이 뒤집혔죠. 예, 핸들 잡고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얼추 맞춰주면 컵 부분에 요 로토스코핑 작업을 이렇게 영역을 우리가 잡아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줄 때 이제 몇 가지 좀 유용한 팁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자, 정교하게 로토를 따려면 이렇게 모든 데를 꼼꼼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포토샵이나 사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VFX는 지금 이 경우엔 물론 스틸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애니메이션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로토도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각각의 점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키가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키를 잡아줘야 될 점들, 관리해줘야 될 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일들이 복잡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로또를 따는 요령 중에 하나는 최대한 적은 점의 개수로 이렇게 따주는 게, 이렇게 찍어주는 게 비교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포맷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이렇게 1920, 1080으로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로또 노드로 로또를 딸 때 기본으로 이 프로젝트 세팅 안에서 로또를 따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1280 상태로 보면서 로또를 땄다 그러면 이 로또는 실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프로젝트 셋업을 처음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로또를 딸 때는 항상 이렇게 원본 사이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로또 작업을 해줘야 정확하게 항상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요 반사 이미지를 요 안쪽에만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우리 이 노드를 보면은 이제 아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요 왼쪽에 있는 것들로 하나씩 여러 개를 연결할 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쪽에도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보면 이게 바로 마스크를 설정하는 화살표예요. 마스크라는 건 이 노드가 영향을 주는 영역을 잡아주는 거고요. 후디니로 따지면 일종의 그룹 같은 개념인데, 이제 누크는 뭐 포인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그룹이 뭐 포인트 그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로토에 의한 혹은 알파 채널에 의한 이런 영역이 되겠죠. 자, 로토를 보면은 RGB는 검은색이지만요, A를 눌러보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
우리가 영역을 딴 부분이 화이트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마스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꺼내서 요 로토에다 연결을 해주면 이제 전체가 다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부분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면요. 요렇게 사과가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엔 반사 이미지가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사과만 이렇게 밝을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쪽 반사 이미지 분에다가 자, 그레이드 하나를 붙여줘서 좀 밝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좀 어둡게. 네, 이 정도 어두우면 될까요? 네, 조금 감마도 조금만 낮춰서 감마는 조금만 뿌옇게 해주고요. 살짝만 더 어둡게 이렇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라는 게요, 물론 아주 선명할 수도 있지만 거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선명한 게 아니라 약간 뭉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러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블러 노드를 하나 달아서 B키를 눌러서 블러를 달아서 블러를 한 5 정도만 살짝 이렇게 주면은 아까보다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과의 반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트랜스폼 노드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써도 되겠지만 이제 다른 기능을 하나 좀 보고요. 또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요 추파춥스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 컵에서 약간 스티커 같이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데는 반사들이 있지만 요 부분은 반사가 안 되는 재질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마스크 부분에서 요 안쪽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고 싶어요. 제거를.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스티커 부분만 반사를 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로토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로토노드에 보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레이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토노드가 한 개의 로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로토를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자, 로토를 선택하고요. 지금은 화살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기존 로토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베지어 V 요거를 다시 클릭해주면은 새로운 로토를 여기에다 다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추파춥스 부분을 로토를 따볼게요. 먼저 요 원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꾹 누른 채로 핸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핸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원 부분에 이렇게 로토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클릭. 만들고 클릭. 만들고 클릭. 대충 만드는 건요, 이제 나중에 따로 조절을 하기 위함이에요. 만들고 클릭. 만들고 클릭. 만들고 클릭. 클릭. 예,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로토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잡아서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교하게 영역들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잡아주고요. 예, 이쪽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쪽도, 여기를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참고로 저는 합성 작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로토를 잘 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로토를 많이 따게 될 경우에는 타블렛이 거의 필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손목이 아픈 작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FX 작업자들이 뭐 로토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로토 노드를 확인해보고 알파를 보면요. 로토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특별히 뭔가 동작을 하고 있진 않아요. 요게 첫 번째 로토고요. 요게 두 번째 로토죠. 자, 여기 두 번째 로토, 첫 번째 로토 요 레이어에 보면은 요 레이어를 어떻게 합성할 건지에 관한 여기 커브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오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어떻게 합성할지에 대한 이런 연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버릴 거기 때문에 from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요. 이렇게 제거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오버나 뭐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합으로 이렇게 로터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시 1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요거를 디서블로 한번 해볼게요. 디서블은 이렇게 제거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비지빌리티겠죠. not visible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꺼보면 전체가 반사되지만 이렇게 켜보면 이 부분이 반사가 제대로 잘 제거된 걸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다 로토 작업을 해놨는데 첫 번째 거 볼까요? 아, 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점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후디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브 그래프에 점 추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두 개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제 점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점이 추가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토에 좀 블러를 주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특히 얘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 모션 블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점에 이렇게 라인에 블러를 주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블러 노드나 이런 걸 이용해도 되겠지만 로토에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주려면은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나온 얘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얘가 바로 로토에 블러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블러링을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컨트롤 Z, 컨트롤 Z.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토를 간단하게 이제 따는 이런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로토는 물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따는 뭐 요런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그거 외에도 좀 그냥 전체 영역을 색상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종류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요. 자, 이 반사 이미지를 보면요. 사실상 여기 보면 여기 쨍한 반사가 보이죠. 이렇게 쨍한. 얘랑 얘의 색상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훨씬 밝죠. 요런 데보다는 여기가 더 밝죠.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렇게 배웠던 프레넬 효과라는 효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사가 우리가 시선으로 눈으로 봤을 때 정면인 곳보다 양쪽 사이드 그 각도가 측면인 곳에서 더 세게 일어나는 현상, 그 프레넬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사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자, 우리의 요 사과 반사도 요쪽이 여기보다 반사가 더 세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반사를 여기를 좀 조절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 뭐 어떤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로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로토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줄 건데요.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아까는 컵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로토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요. 자, 요 로토가 이렇게 잡힌 곳만 좀 밝게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상을 더 어둡혀서 이렇게 중앙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해준 다음에 컬러 코렉터 하나를 더 달아서 이 엣지 부분만 더 밝게 해주려고 그래요. 컬러 코렉터 하지 말고 그레이드로 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를 이렇게 로토를 달아서 이 영역만 더 밝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얘를 이 두 번째 그레이드를 이렇게 로토 영역 마스크로 처리를 해주고요. 얘를 이렇게 밝혀보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레이드로 얘만 좀 많이 밝혀야 돼요. 화이트 포인트를 이렇게 밝혀보죠. 예. 이렇게 밝게 요 마스크 부분만 이렇게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프레넬 효과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밝고 점점 어두워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요 로또의 요런 요 마스크 기능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이동해 버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나게 요 영역도 좀 조절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점점 어두워지세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쪽이 밝아졌고요. 여기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렇게 베지어를 가지고, 이 베지어가 아니라 이제 로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그냥 블러를 여기에다 줘서 한 30 이렇게 해주면 더 소프트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요 영역대로, 여기는 좀 밝지만 빼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에서 여기만 조금 더 밝혀줘서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이런 반사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블러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네요. 10 정도 줘볼까요? 아주 소프트해졌죠. 너무 소프트하네. 다시 5로.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로터는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로토메이션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영역만 밝힌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로토스코핑까지 좀 봤는데요. 이제 뭘 하나만 더 해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노드를 뽑은 것 중에 무슨 노드가 있냐면요. 그 뎁스 노드가 있어요. 뎁스. 자, 다시 이 원본 사과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자, 올 디퓨즈 올 리플렉트 말고도 포지션, 노말, 뎁스 이렇게 좀 유틸리티 패스들을 뽑았는데요. 포지션 패스 같은 경우는 노말 패스랑 같이 사용할 때 릴라이팅이라 그래서 라이팅 방향을 좀 조절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같이 수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지션 패스 같은 경우는 위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시로 누크에서도 얘 위치가 3D 상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노말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저희가 가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가합성할 때 쓰지 않더라도 합성팀에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뎁스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패스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농도 차이를 준다던가, 예를 들면 눈이 올 때 거리가 가까운 애들은 좀 흐릿흐릿하고, 뭐 혹은 멀리 있는 애들이 좀 흐릿흐릿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쓴다던가, 아니면 뭐 환경이 크게 있을 때 산 같은 거 이렇게 멀리 보면은 세츄레이션들이 점점 빠지죠. 멀리 있는 산들은요. 헤이즈 현상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뎁스 채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포커싱을 작업하기 위해서 디포커스, 가까이 있는 애들 포커싱을 날린다던가 멀리 있는 애들 포커싱을 날린다던가 이런 종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뎁스 채널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셔플로드 하나를 더 달아서 이렇게 트랜스폼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RGB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뎁스를 이렇게 RGB에다 전부 알파까지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뎁스를 우리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요. 가장 가까운 곳 거리가 요 수치 확인해 보세요. 거리가 2.14 정도 되고요. 외곽으로 가면 좀 멀어지겠죠. 2.3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전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구별이 되지는 않아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데는 어떻게, 멀리는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징을 해야 되는데요. 노멀라이즈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레이드 노드에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일 가까이 있는 값이 아까 2.1 정도 됐고요. 제일 멀리 있는 값이 2.3 이 정도인가요? 3.5 정도 잡죠. 여기는 2.1 정도 잡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애는 2.1, 멀리 있는 애는 2.35 이렇게 잡아주면 멀리 있는 것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이게 알파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해지면 우리가 뎁스를 이렇게 빼버리고요. 네, 오히려 대신에 요거 대신에 알파로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알파로 이렇게 마스킹해서 쓰면 되니까요.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자, 요걸 가지고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 사과에다가 어디 있죠? 사과가 사과. 네, 요 사과에다가 얘를 가지고요, 포커싱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디포커스라는 노드를 사용해 보려 그러고요. 포커스를 조절해주는 노드고요. 결과를 한번 보면은 포커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 디포커스 뽀샤시 효과 이렇게 주는 노드고요. 블러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블러는 엣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라 그러면 얘는 카메라 디포커스 효과를 주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전체를 다 줄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패스를 자, 요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얘를 알파도 요걸 자, 요 패스를 디포커스의 마스크에 적용을 해주면 이제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마스크 값에 따라서 요 마스크 값에 따라서 여기 RGB A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알파까지 적용돼. 자, 그래서 요 RGB A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알파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앞쪽은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고 뒤에는 덜 들어가고 그리고 요 값에 따라서 2.5 혹은 뭐 2.2 이렇게 정도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2.2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갈수록 적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싱의 정도를 이렇게 패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과 자체가 뎁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환경이나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 퍼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뎁스를 가지고 포커스를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이 사과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는 이 뒤에 이 배경을 좀 포커싱을 날려보려 그래요. 좀 포커스를 이렇게 날아가게 해주려 그래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에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마스크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가 좀 달라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노드를 써볼 거냐면요. 자, 여기 로토 드로우라는 그룹에 이제 로토 관련된 이 부분에 램프라는 노드 하나를 꺼내서요. 여기 램프 보니까 이 램프가 이렇게 이런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램프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배경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한 여기 사과 들어있는 여기까지는 포커스가 안 날아가고 좀 이렇게 멀리 가면 포커스가 좀 날아가게 이렇게 소실점 얼추 느낌 잡아서 이렇게 램프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런 램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 전체에다가 디포커스 노드 하나를 적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포커스를 한 요 정도만 날려볼까요? 바깥쪽을 조금 더 날릴까요? 10.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뿌얘졌죠? 네, 선명화된 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 램프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디포커스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자, 요런 멀리 있는 데가 포커스가 들어간 건 좋은데 모니터, 컵, 사과, 맥주병 이런 데는 사실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로토로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O 키를 눌러서 로토를 만들어 놓고요. 자, 배경을 보면서 하죠. 배경을 보면서 배경에 사과까지 얹은 걸 볼게요. 사과 부분도 빼주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 조금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요. 얼추 여기까지가 요게 책상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로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여기는 직선이니까 뭐 핸들 만들 필요 없고요. 여기는 맥주병 모양으로 이렇게 핸들 만들어주고
여기 핸들 만들어주고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여기가 책상 라인인가 싶기도 하네요. 여기로 가죠.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여기 핸들, 그 다음에 클릭. 이러면 이렇게 로터가 만들어졌고요. 조금만 정교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렇게 해서 살짝 맞춰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잘 잡혔고요. 이쪽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또 여기 잡아주고, 여기 조금 핸들이 길어 보이죠? 살짝 줄여서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고, 네, 이 정도면 이제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힌 이 부분을요, 우리가 아까 잡아놓은 이 포커스 날아가는 이 램프에서 빼줘야 될 거예요.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로토에서 어떤 로토를 빼는,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노드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랑 똑같은 머지 노드고요. 사실 머지 노드인데, 자, 여기 뜬 이 알파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거. 자,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렇게 오버로 얹으니까 마치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RGB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알파를 보면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블랙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알파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부분을 빼주는 거, 그런 모드가 바로 오퍼레이션 중에 스텐실이라는 기능이에요. 스텐실. 그래서 스텐실을 해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남기고 싶어, 이거 외의 거를 제거하고 싶어, 이런 모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마스크라는 요 모드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해당 부분만 남기는 거, 스텐실은 해당 부분을 지우는 거. 그렇게 여기에 스텐실, 이렇게 어딨죠? 방금 마스크, 오버, 플러스, 요렇게 네 가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머지 노드에서. 그래서 이렇게 램프 부분에서 요 해당 근경 리어 부분이라 그럴까요? 요 부분을 제거한 걸 디포커스로 이렇게 날려주면, 자, 알파 원래, 자, 그러면 디서블 해보면 원래 요랬던 이미지가 뒷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포커싱이 자연스럽게 날아간 걸 볼 수 있고요. 포커스를 더 조절하면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너무 많이 날아갔죠. 20 정도 해볼까요? 네, 이것도 맞네요. 15. 15.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뒷부분을 불러쳐 이렇게 포커스를 내보낸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합성의 좀 기초랑 기본이랑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가합성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누크의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들, 우리는 지금 오늘 전부 스틸 한 장만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거랑 추가적으로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이라는 이제 VFX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